구닥 채널은 여러분께 피부 건강에 대한 정보와 상식을 전해드릴 뿐 의료인의 진료를 받지 않고 여기에 내용을 기준으로 진단이나 치료의 기준이 될 수 없음을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떠 있는 것만 찍어. 먼저 준 것 같아. 안녕하세요. 고품격 의학방송 구닥의 구닥입니다. 이제 여름이 됐어요. 그래서 여름 필수템 선크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과연 선크림을 어떻게 잘 발라야 이 여름 무사하게 지낼 수 있을 것인지 저희가 구닥이 직접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정량으로 사용되는 선크림은 얼굴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했을 때 보통 한 손가락 마디, 끝마디에서 스크림 형태의 선크림이 흐르지 않을 정도로 가득 찬 양이에요. 이게 4분의 1 정도 면적이기 때문에 그만큼의 4분의 1 양 발랐고, 반대쪽에는 한 10분의 1 정도의 양을 발라서 이거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만큼의 선크림이 얼만큼의 피부 보호 효과가 있을까요? 자, 제가 1시간 정도 이제 밖에 나와 있었는데요. 이제 제 피부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직접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정량을 바른 부분은 즉각적으로 태닝이 일어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크게 전후에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오른쪽을 보시면 1시간 노출됐을 뿐인데도 바로 색소가 침착이 되는 즉각적인 태닝 반응이 일어나고, 또 텍스처나 잔주름들도 이렇게 차이가 심하게 생긴 것을 볼 수 있어요. 1시간 바르고 햇빛을 쬐었을 뿐인데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정말 충격이죠. 왜냐하면은 이런 15분 이상 이제 햇빛에 직사광선이 노출됐을 때 바로 즉각적인 색소 형성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가 생기는 것은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일어나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야외 활동을 많이 하신다든지 또는 이제 계속해서 생활 자외선에 노출이 될 때는 1년 내내 비단 여름뿐만이 아니라 모든 시기에 선크림을 발라주시는 것이 훨씬 이득이 돼요. 실제로 여름보다 봄에 더 자외선 광량이 많다는 걸 알고 계세요? 그때가 우리가 방심하기 쉬운 때이기도 하고, 그래서 햇빛을 보고 15분 이상 밖에 나갈 때는 선크림을 사용하는 게 이득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기억을 해두시면 훨씬 더 이득이 될 거예요. 혹시 선크림을 바르고 그럼 일광욕을 하면 어떠냐는 분이 계세요. 흥미로운 주제죠. 근데 비타민 D가 합성되기보다는 아마 엔돌핀만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엔돌핀만 좋아, 나는 기분만 좋아지고 싶어, 그러면 선크림을 바르고 일광욕을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자, 이제 선크림을 4계절 내내 발라야 된다는 거 우리가 알았어요. 그러면 과연 뭐가 제일 좋은 선크림일까요? 저는 바르기 편하고 좋고 바를수록 기분이 좋아지는, 거부감이 없어지는 선크림이 가장 좋은 선크림이라고 생각해요. 제 예를 들자면 저는 피부가 지성이었다가 지금은 복합성으로 바뀌었고, 제 생각엔 아마 점점 갈수록 건성이 돼갈 것 같아요. 근데 어렸을 때는 기본적으로 선크림을 바를 때 매트한 게 굉장히 좋았어요. 지금은 습도가 낮고 건조한 날씨에 그런 매트한 걸 바르게 되면은 더 포석포석한 느낌이 들고 굉장히 제가 사용하기 싫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더 산뜻하고 가벼운 로션 같은 제형에 잘 펴발라지고,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적당한 양의 촉촉한 느낌이 드는 그런 제형을 선호해요. 건성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유분기가 많고, 비단 이것은 사실 선크림의 제형뿐만이 아니라 모든 보습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마찬가지지만 조금 더 유분기가 많고 오랫동안 피부에 머물러서 날아가는 수분을 잡아줄 수 있는 제형을 선호하실 수도 있어요. 매일매일 발라야 되고 매일매일 발라야지 의미가 있는 제품이니까 기본적으로 자기가 맞는, 자기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성상을 갖고 있는 제품을 찾아 나가시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피부에 남아있는 유형은 크림이라든지 더 이렇게 스틱한, 그리고 이렇게 좀 뭔가 묽은 제형보다는 더 진한 제형들이 오래 남아있는 것은 맞습니다. 실제로 그런 제형들은 많이 바를 때 어떻게 돼요? 뭉치거나 펴바르기 굉장히 어려워지죠. 특히 남자분들은 쿠션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고르게 펴바르지 않으시기 때문에 보면은 골프 같은 걸 이제 같이 칠 때 보면은 다 이렇게 덕지덕지 어디는 많이 뭉쳐있고 어디는 안 발라져 있고 이런 것들을 그렇게 해놓고서 그냥 운동을 내내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보다는 오히려 조금 더 펴바르기 쉽고 이런 것들이 묽어서 조금 더 이제 이건 오랫동안 머무르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선크림을 어떻게 바르는 게 좋을까요? 사실 많은 양이에요. 얼굴을 전체를 커버하려면 기본적으로 이 손가락, 검지손가락 한마디에 가득 올라갈 정도의 양을 발라야 되는데, 자, 바를 때는 기본적으로 원칙이 있어요. 잘 타는 곳부터 먼저 발라라. 콧등, 그 다음에 광대, 그 다음에 윗입술 이런 곳을 바르고, 기본적으로 여기서부터 넓게 그냥 펴 발라주기 시작하시면 됩니다. 눈에서 이렇게 잡고서 아래쪽으로 발라가지고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콧등 같은 경우는 양옆으로 이렇게 발라주시고, 골고루 펴 발랐는데 남았다 그러면은 목이라든지, 그 다음 팔 기준인데 손등, 그리고 팔, 이런 식으로 발라주면은 알뜰하게 다 바를 수 있어요. 좋은 선크림이라고 하더라도 이걸 다 펴바른다는 건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시간을 들여서 고르게 펴발라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난 정말 시간도 없고 뭐 쿠션도 없고 그렇다 그러면 차라리 뭉쳐지는 게 위를 보고 있는 부분, 그래서 이 광대라든지 윗입술이라든지 코라든지 아니면 눈썹을 위를 보고 있는 부분들이 뭉쳐지도록 하시는 게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이 더 상대적으로 많은 자외선 방향을 받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하루에 몇 번씩 더 발라줘야 되는지 궁금하시죠? 미국 FDA에서는 2시간에 한 번씩 바르라고 합니다. 생활 패턴이라든지 습관에 따라서 어떤 룰이 있어요. 얼굴이 불균일하게 발라져 있는 상태가 되면 다시 바르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지성인 사람이라서 많이 번들거리는 것 때문에 일찍 벗겨져 나갔다. 그러면 30분에 한 번. 또 요즘은 그런 부분만 보충할 수 있는 제형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처음에 발랐던 제형 말고 다른 제형으로 이제 보충을 해가지고 하시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아침에 크림 파운데이션에 UV 차단 기능이 있는 걸 가지고서 화장을 하고 등산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 스틱 형태의 크림 파운데이션인데 UV 차단 기능이 있는 것들을 가지고 가셔서 땀 흘러내리게 되면은 고였다가 이제 닦여 나가게 되는 광대 부분이라든지 콧등 부분이라든지 이런 데를 보충해 주시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화장을 다 하시지 않아도 어떤 소개의 목적을 거두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은 여름 특집으로 선크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평소에 선크림에 대해서 궁금증들 갖고 계신 것들 다 풀리셨나요? 다른 궁금증이 있으시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다음 방송의 주제로 고품격 의학방송 구닥이 시원하게 궁금증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닥은 구독, 좋아요, 댓글 사랑합니다. 금방 다시 올 거야.